$1000 지폐 50장. 해밍웨이. 잘 지냈나 쟤? 내가 말했다. 월컷이란 친구 본 적 있어? 잭이 말했다. 체육관에서 봤었지? 그렇군. 잭이 말했다. 그 친구랑 붙으려면 운이 아주 좋아야 할 것 같아. 그 친구는 자네를 이길 수 없어. 잭. 솔즈가 말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새 잡는 산탄 총알 한 줌 정도로는 자네를 눕힐 수가 없지. 새 잡는 산탄 총알 정도로는 안 되지. 잭이 말했다. 그 정도는 난 신경도 안 써. 때려 눕히기 쉬워 보이는 친구야. 내가 말했다. 물론 그 친구는 오래가지 못할 거야. 자네나 나만큼 말이야. 제리. 하지만 지금은 그 친구가 모든 걸 갖고 있어. 잭이 말했다. 자네의 왼손 한 방이면 그 친구는 죽음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내게 기회가 온 걸 수도 있지. 잭이 말했다. 키드 루이스를 다루었듯이 녀석을 요리해버려. 키드 루이스. 잭이 말했다. 그 카이크. 이 카이크는 유대인을 낮추어 부르는 매우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잭 브레는, 솔즈 바틀릿, 나 이렇게 셋은 헨리의 가게에 앉아 있었다. 우리 바로 옆자리에 여자 둘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카이크란 게 뭐예요? 두 여자 중 하나가 말했다. 카이크가 무슨 뜻이냐고요? 덩치 큰 아일랜드 건달 아저씨. 카이크가 카이크지. 잭이 말했다. 카이크. 여자가 말을 이었다. 덩치 큰 아일랜드인들은 걸핏하면 카이크라고 떠들어대. 카이크가 무슨 뜻이냐고요? 자, 나가자고. 카이크가 뭐길래? 여자가 말했다. 댁이 술 한잔 사는 걸 본 사람이 있을까? 마누라가 아침마다 주머니를 꿰매 버리기나 하나 봐. 버리기라도 하나 봐. 하여튼 아일랜드 놈들이나 카이크 놈들이나 이봐. 테드 루이스도 당신을 쉽게 때려 눕힐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럴 수 있겠지. 잭이 말했다. 그리고 넌 뭐든 공짜로 내주고 말이야. 안 그래?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잭 때문이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 내뱉어버리는 친구였다. 잭은 뉴저지에 있는 데니 호건 건강관리소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괜찮은 곳이었지만 잭은 그곳에 있는 걸 싫어했다. 처자식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불평을 터뜨렸다. 그는 나를 좋아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잘 지냈다. 그는 호건도 좋아했다. 하지만 얼마쯤 지난 뒤 솔즈 바틀릿이 그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매사에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심술궂은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합숙 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솔즈는 항상 잭을 놀려먹었는데 심술궂기가 어지간했다. 그의 장난은 재미도 없고 유익한 것도 아니었으며 잭의 심기만 건드렸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다. 잭이 역기운동과 샌드백 치기를 끝내고 글러브를 낀다. 일 좀 해볼래? 그가 솔즈에게 말한다. 좋지. 어떻게 해줄까? 솔즈가 묻는다. 월급처럼 널 거칠게 다뤄줘? 녹다운 몇 번 시켜줄까? 그렇게 해. 잭이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다 같이 길에 나와 있었다. 꽤 멀리까지 나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 우리는 3분 동안 빠르게 달리고 1분을 걷고 다시 빠르게 3분을 달렸다. 잭은 단거리 선수라고 불러줄 정도로 빠르지는 않았다. 링 위에선 필요하면 충분히 빠르게 돌아다녔지만 길에 나오면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그렇게 훈련할 때에도 솔즈는 매번 그를 놀려댔다. 건강관리소를 향해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마침내 잭이 말했다. 이제 자넨 시내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솔즈. 무슨 소리야? 자넨 시내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왜 그래야 하냐고? 자네 말 듣고 있는 게 지겨웠어. 그래? 솔즈가 말했다. 그래, 잭이 말했다. 우라질, 월컷한테 나가 떨어지면 아무도 안 보려 하겠군. 그럴 수도 있겠지, 잭이 말했다. 어쨌든 지금 난 너의 꼬락소리를 보고 싶지 않아. 결국 솔즈는 그날 아침 기차를 타고 시내로 떠났다. 나는 기차역까지 그와 함께 내려갔다. 착한 녀석이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듯했다. 나는 그저 장난을 쳤을 뿐이야, 그가 말했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렸다. 그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제리. 그 친구 예민한 데다 고약한 데도 있잖아, 내가 말했다. 그래도 착한 놈이야, 솔즈. 우라지게 착한 놈이지. 그렇게 착한 놈 우라지게도 없었지. 그래, 내가 말했다. 잘 가, 솔즈. 기차가 들어왔다. 그는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랐다. 잘 있어, 제리. 그가 말했다. 시합 전에 시내에 나올 수 있어? 힘들 거야. 그럼 시합 때 봐. 그는 객실로 들어갔고 차장이 훌쩍 올라타자 기차가 떠났다. 나는 짐 수레를 타고 관리소로 돌아왔다. 잭은 현관에 앉아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우편물이 와 있었다. 나는 신문을 집어들어 현관 반대편으로 가서 앉아 그것을 펼쳤다. 호건이 문 밖으로 나와 내게로 왔다. 솔지랑 한판 붙은 거야? 붙기는 내가 말했다. 그냥 저 친구가 시내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럴 줄 알았어. 호건이 말했다. 저 친구는 솔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래, 저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꽤 차가운 친구야. 호건이 말했다. 그래도 나한테 늘 잘해. 나한테도. 호건이 말했다. 난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 친구 차가워. 호건이 방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계속 현관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가을이 막 시작되어 뉴저지의 경치는, 특히 산골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나는 신문을 다 보고 나서 앉은 채로 경치를 감상했고 숲 아래편 도로를 따라 자동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내려가는 모습도 바라보았다. 날씨도 좋고 경치도 아주 좋았다. 호건이 문으로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말했다. 이봐, 호건, 여긴 사냥감은 없어? 없어? 호건이 말했다. 참새 정도야. 신문 봤어? 내가 호건에게 말했다. 뭐라도 났어? 어제 산대의 말들 중에 3마리가 한 건씩들 했나 봐. 어젯밤에 전화로 소식 들었어. 그 친구들이랑 꽤 가까운 사이인가 보지, 호건? 내가 물었다. 뭐 그저 소식 주고받는 정도지, 호건이 말했다. 잭은 어때? 내가 말했다. 아직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그 친구가 아직 그러고 다닌다면 넌 그냥 놔두겠어? 호건이 말했다. 그때 잭이 손에 편지를 들고 모퉁이를 돌아왔다. 그는 스웨터에 낡은 바지를 입고 복싱화를 신고 있었다. 우표 있어, 호건? 그가 물었다. 나한테 줘. 호건이 말했다. 내가 붙여줄게. 이봐, 잭. 내가 말했다. 자네 경마 내기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 했다는 거 알아. 자네가 10세대에 오는 거 보곤 했는걸. 어떻게 딱 끄는 거야? 호건이 물었다. 돈을 잃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며 잭이 내 곁 바닥에 앉았다. 기둥에 등을 기대더니 햇살에 눈이 부신 듯 눈을 감았다. 의자 줘? 호건이 물었다. 아니, 잭이 말했다. 이대로 좋아. 멋진 날씨야. 내가 말했다. 시골은 역시 경치가 죽여. 마누라하고 시내에 있는 게 좋지 이깟 경치가 뭐가 좋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래, 잭이 말했다. 그렇지. 우리는 현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호건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자네가 보기에 내 상태가 어떤 것 같아? 잭이 내게 물었다.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말했다. 일주일만 열심히 가다듬으면 될 거야. 둘러대지 마. 알았어. 내가 말했다. 좋지는 않지. 잠이 안 와? 잭이 말했다. 이틀 정도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아니야. 잭이 말했다. 불면증이야. 심란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보고 싶어. 오라고 해, 그럼. 그러기엔 난 너무 늙었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래 그러면 피곤해질 거야? 피곤. 잭이 말했다. 난 하루 종일 피곤해. 그 후로도 일주일 내내 그의 상태는 똑같았다. 밤이면 잠을 못 잤고 아침이면 주먹이 제대로 쥐어지지도 않는 상태로 일어났다. 저 친구 구호소의 묵은 빵 같아? 호건이 말했다. 끝났어. 난 월컷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말했다. 그 자식이 저 친구 명줄을 따버릴 거야. 호건이 말했다. 2라운드 안에 저 친구는 갈갈이 찢어질 거라고. 누구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내가 말했다. 그래도 저 친구 상태는 너무 심해. 호건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친구가 훈련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 관리소를 우습게 볼 거라고. 기자들은 저 친구에 대해 뭐래? 들은 게 있어? 있지. 형편없다고 해.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아. 그렇군. 내가 말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늘 틀려, 안 그래? 그렇긴 해. 호건이 말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들이 오라. 선수가 제대로 된 상태인지 아닌지 제깍 것들이 어떻게 알아? 글쎄, 호건이 말했다. 그자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그들이 마친 건 틀리도에서 월러드가 이길 거라고 한 게 전부야. 라드너란 친구가 요즘 아주 똑똑하던데 틀리도에서 월러드를 골랐을 때 얘기를 한번 물어봐. 야, 그 사람은 안 왔어. 호건이 말했다. 큰 시합만 다루니까. 거치들이 누구든 난 상관 안 해. 내가 말했다. 그들이 뭘 알아? 뭐라고 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짓불도 아는 게 없어. 잭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진 않겠지? 호건이 물었다. 알아. 끝나가고 있지. 하지만 지금 잭에게 필요한 건 잭을 이길 거라고 코빗이 여기저기 써주는 것뿐이야. 그래, 코빗은 잭을 고를 테지? 호건이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은 잭을 고를 거야. 그날 밤도 잭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시합 첫날인 다음날 우리는 아침을 먹고 현관으로 나갔다.
잭, 잠이 안 올 때 무슨 생각해? 내가 물었다. 이런저런 걱정하는 거지 뭐. 잭이 말했다. 브롱크스에 있는 부동산 걱정, 플로리다에 사둔 부동산 걱정, 애들 걱정, 마누라 걱정, 가끔 시합 생각도 하고 유대인 새끼 테드 루이스 생각도 하는데 욕이 나오지. 주식을 좀 사놨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필요먹을 걱정 안 되는 게 없어. 자, 내가 말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나? 그렇지. 잭이 말했다. 시합은 언제나 큰 도움을 주지 안 그래? 그게 모든 걸 바로잡아 주는 것 같아. 맞아. 그는 온종일 투덜거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잭은 그저 잠깐 몸을 푼 후 몇 라운드 정도 혼자서 연습했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런 후 잠깐 동안 줄넘기를 했다. 땀도 나지 않았다. 저 친구 차라리 아무 연습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아? 줄넘기를 하는 그를 지켜보다가 호건이 말했다. 대체 땀을 언제 흘려본 거야? 저 친구는 원래 땀이 잘 안 나. 저 친구 뭔가 수작 부리는 것 같지 않아? 체중 조절에도 문제가 없었잖아. 아니, 수작 같은 건 안 부려. 그럴 위인이 못돼. 저 친구는 땀을 내야 돼. 호건이 말했다. 잭이 줄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줄을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돌리며 넘다가 다음부터는 팔을 교차해서 뛰었다. 이봐, 얼간이들. 그가 말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나? 연습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호건이 말했다. 몸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 이런다고 나빠지기야 하겠어? 잭은 그렇게 말하더니 줄로 바닥을 세차게 때리며 뒤쪽으로 물러갔다. 그날 오후 존 콜린스가 관리소에 나타났다. 잭이 위층 자기방에 있을 때 존이 남자 2명을 태우고 차를 몰고 온 것이다. 시내에서 온 듯 했다. 차가 멈추고 그들이 내렸다. 잭은 어디 있나? 존이 내게 물었다. 위층 자기방에 누워 있을 거야. 누워 있다고? 내가 말했다. 어때? 나는 존과 함께 온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모두 잭 친구들이야. 존이 말했다. 별로 안 좋아? 내가 말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 잠을 못 자. 피로먹을. 존이 말했다. 아일랜드 놈이 잠을 못 자다니. 정상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젠장. 존이 말했다. 정상인 적이 없었지. 10년 동안 봐왔는데 정상인 적이 없었다고. 존과 함께 온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인사해. 모건이랑 스타인펠트야. 존이 말했다. 여긴 도일, 잭의 트레이너. 반갑습니다. 내가 말했다. 올라가서 그 친구나 만나보자고. 모건이란 자가 말했다. 얼굴이라도 봐야지. 스타인펠트가 말했다.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호건은? 존이 물었다. 관리소 고객 두라고 헛간으로 갔어. 내가 말했다. 여기 지금 고객이 얼마나 있는데? 존이 물었다. 딱 둘. 아주 조용하군요. 모건이 말했다. 조용하죠. 내가 말했다. 끔찍하게. 우리는 잭의 방에 도착했다. 존이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한낮에 잠이나 자고 있는 거야? 존이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우리는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갔다. 잭은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엎드린 채였는데 얼굴이 베개에 파묻혀 있었다. 두 팔은 베개를 끌어안고 있었다. 이봐, 잭. 존이 그를 불렀다. 잭의 고개가 베개 위에서 살짝 움직였다. 잭. 존이 그에게로 몸을 숙이며 다시 그를 불렀다. 잭은 베개에다 더 깊이 얼굴을 파묻었다. 존이 그의 어깨를 건드렸다. 잭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우리들을 바라보았다. 면도하지 않은 얼굴에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우라질, 왜 날 깨운 거야? 그가 존에게 말했다. 투덜거리지 마. 존이 말했다. 자네를 깨우려던 게 아니었으니까. 죽겠네. 잭이 말했다. 아니긴 개뿔. 자네 모건이랑 스타인펠드 알지? 존이 말했다. 반가워. 잭이 말했다. 몸은 어때, 잭? 모건이 그에게 물었다. 좋아. 잭이 말했다. 자네는 내가 어때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군. 스타인펠드가 말했다. 그래, 안 좋을 리가 있나? 잭이 말했다. 이봐. 그가 존에게 말했다. 자넨 내 매니저야. 나 때문에 주문이 두둑하게 불리는. 그런데 기자들 나타날 때 자넨 왜 안 보였어? 젤이랑 내가 그 치들을 상대하란 뜻이야? 필라델피아에서 루의 시합이 있었거든. 존이 말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잭이 말했다. 자넨 내 매니저야. 주문이 두둑하게 채워졌잖아. 필라델피아는 나랑 상관없어. 내가 필요로 할 땐 왜 여기 없는 거야? 호건이 있잖아. 그래, 호건이 있지. 잭이 말했다. 하지만 호건이나 나나 벙어리긴 마찬가지야. 솔즈 바틀리스 여기서 자네랑 지냈던 것 같은데? 스타인펠드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다. 그랬지. 여기서 지냈지. 잭이 말했다. 아주 잘 지냈지. 이봐, 제리.
존이 내게 말했다. 가서 혹은 좀 찾아줘. 찾거든 30분쯤 뒤에 만나자고 전해주고. 그러지. 내가 말했다. 왜 저 친구를 내보내려는 거야? 잭이 말했다. 가지마, 제리. 모건과 스타인펠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해, 잭. 존이 그에게 말했다. 난 호건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내가 말했다. 그렇게 너가 가고 싶다면? 잭이 말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도 널 보낼 수 없어. 내가 호건한테 가는 거야. 내가 말했다. 호건은 체육관으로 꾸민 헛간에 있었다. 글러브를 끼고 있는 고객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상대가 받아칠까 두려워 누구도 서로를 치료하지 않았다. 그만들 하시오. 내가 들어오는 걸 본 호건이 말했다. 두 분은 대량 학살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샤워를 하시고 블루스한테 가셔서 안마를 받으세요. 두 사람은 링에 쳐진 로프 밑으로 기어나왔다. 호건이 내게로 다가왔다. 존 콜린스가 잭을 보러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내가 말했다. 차 들어오는 거 봤어? 그 두 사람은 누구지? 아주 영악한 녀석들이지. 호건이 말했다. 넌 둘 다 몰라? 몰라. 내가 말했다. 해피 스타인펠드, 루 모건, 도박장을 갖고 있지. 멀리 한 지가 오래됐어. 내가 말했다. 그렇군. 호건이 말했다. 해피 스타인펠드는 엄청난 소환가야. 이름은 들어봤어. 내가 말했다.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워 보이는 친구지. 호건이 말했다. 하지만 저격수야. 둘 다 그래? 그렇군. 내가 말했다. 한 30분쯤 뒤에 우리랑 만나자던데? 너의 말은 그 친구들이 30분 동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거지. 사무실로 가자. 호건이 말했다. 저격수들은 지옥에나 가라고 하고. 30분쯤 뒤 호건과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잭의 방문을 두드렸다. 방 안에서 얘기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기다려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라질 놈들. 호건이 말했다. 난 사무실로 갈 테니까 날 버리면 내려오라고 해.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연 것은 스타인펠트였다. 들어오게 호건. 그가 말했다. 다 같이 한잔 하자고. 그래. 호건이 말했다. 뭐 괜찮겠지.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잭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존과 모건은 의자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다. 스타인펠트는 서 있었다. 자네들은 여전히 비밀이 많군. 호건이 말했다. 안녕 데니. 존이 말했다. 안녕 데니. 모건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는 격리되어 있는 듯 했다. 완전히 혼자였다. 그는 운동할 때 입는 낡은 푸른색 셔츠와 바지 차림에 복싱화를 신고 있었다.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했다. 스타인펠트와 모건의 입성은 나무랄 데 없었다. 존 역시 옷을 잘 차려입고 있었다. 잭은 그야말로 거친 아일랜드인처럼 보였다. 스타인펠트가 술병 하나를 꺼냈고 호건이 술잔들을 가져왔다. 모두들 한 잔씩 들이켰다. 잭과 나는 한 잔, 나머지는 두세 잔씩 거푸 마셨다. 자네들 돌아가고 난 후에 마시게 좀 남겨두어. 호건이 말했다. 잭은 한 잔만 마신 뒤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우두커니 선 채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잭이 앉았던 침대에는 모건이 걸터 앉아 있었다. 한 잔 더해 잭. 존이 그렇게 말하며 잔과 술병을 그에게 건넸다. 아니야. 잭이 말했다. 난 이런 식으로 마시는 거 안 좋아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잭은 웃지 않았다. 방을 떠날 때 그들은 모두 기분이 좋아 보였다. 잭은 그들이 차에 탈 때 현관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들 가. 잭이 말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잭은 별 말이 없었다. 그저 좀 줘, 그거 좀 줘 같아였다. 건강관리소 고객들도 우리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현관으로 나갔다. 어둠이 일찍 찾아들었다. 좀 걸을래 제리? 잭이 말했다. 좋지. 내가 말했다. 우리는 외투를 거치고 밖으로 나갔다. 큰 길까지 꽤 멀리 걸어 내려가 1.5마일쯤 걸었다. 차들이 우리 옆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길가로 비켜섰다. 큰 차 하나가 우리 옆을 지나 숲속으로 갔을 때 잭이 말했다. 걷는 것도 짜증나는군. 관리소로 돌아가야겠어. 갓길을 따라 걷다가 언덕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관리소로 향했다. 언덕 위에선 관리소의 불빛들이 잘 보였다. 관리소 앞 비르자 문가에 호건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산책 괜찮겠어? 호건이 물었다. 좋았어. 잭이 말했다. 이봐 호건 한잔 할래? 좋지. 호건이 말했다. 할 말이라도 있어? 내 방으로 올라가자고. 잭이 말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아.
의사 났군. 호건이 말했다. 방으로 올라가자고 제리. 잭이 말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잭은 침대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인생이 뭐 이래? 잭이 말했다. 호건이 4분의 1쯤 남은 술병과 잔 2개를 가져오더니 잭에게 물었다. 진저에일도 가져올까? 내가 그걸 마시고 싶어 한 것 같아? 그냥 물어본 것 뿐이야. 호건이 말했다. 한잔 할 거지? 잭이 물었다. 아니, 난 됐어. 호건이 말했다. 그러고는 방을 나갔다. 제리, 너는? 너하고라면 마셔야지. 내가 말했다. 잭이 2개의 잔에 술을 따르고는 말했다. 천천히 편하게 마시고 싶어. 물 좀 타지. 내가 말했다. 그래, 그게 낫겠군.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잔을 비웠다. 잭이 또 술을 따르려 했다.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알았어. 잭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잔에만 술을 따른 뒤 물을 섞었다. 취기가 좀 오른 듯 보였다. 아까 여기 온 친구들 말이야.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냥 되는 대로 놔두는 법이 없어 둘 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 그 친구들이 오라. 되는 대로 놔두면 뭐가 되겠어? 한 잔 더 할 거야 제리? 한 잔 더 해. 괜찮아 잭. 내가 말했다. 난 지금이 딱 좋아. 한 잔만 더 해. 잭이 말했다. 술 기운이 올라 기분이 좋아진 듯 했다. 그렇지. 내가 말했다. 잭이 내 잔을 채우고는 자신의 잔도 가득 채웠다. 자네도 알겠지만 그가 말했다. 내가 술을 무척 좋아하잖아. 복싱을 하지 않았다면 엄청 마셔댔을 거야. 당연하지. 내가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 많은 걸 잃었어. 복싱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잖아.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짓을 계속하는 거잖아. 그래도 나 많은 걸 잃었어 제리. 무슨 뜻이야? 가령 마누라를 잃었지? 집을 너무 많이 비웠으니까 딸년들한테도 좋을 게 없지. 또래 애들이 너희 아빠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우리 아빠는 잭 브레넌이야 라고 대답한대. 애들한테 먹힐 얘기는 아니잖아. 피로먹을. 내가 말했다. 중요한 건 자식들을 굶기느냐 않느냐라고. 그래. 잭이 말했다. 굶기지는 않았지. 그는 다시 술을 따랐다. 술병이 바닥을 드러냈다. 물을 타. 내가 말했다. 잭이 물을 약간 부었다. 내가 얼마나 마누라를 보고 싶어 하는지 자넨 모를 거야. 그가 말했다. 알아. 자넨 몰라. 자넨 그걸 몰라. 그러니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골에 나와 있는 게 나은 거야. 지금의 나로서는 하고 잭이 입을 열었다.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야. 글쎄 자넨 모른다니까. 한 잔 더 해. 나 취했지? 지금 내 말 웃기지? 제대로 취하고 있어. 어쨌거나 자넨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놈들도 모르고. 마누라 외엔 아무도 모른다는 거군.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알지. 잭이 말했다. 그 사람은 잘 알아. 그 사람은 안다고 내기해도 좋아. 물을 좀 타. 내가 말했다. 제리. 잭이 말했다. 자넨 몰라.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완전히 취한 그는 딴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나만 응시했다. 눈이 내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잠이 잘 올 거야. 내가 말했다. 귀담아 들어 제리. 돈 벌고 싶어? 그럼 월컷한테 걸어. 뭐? 잘 들어 제리. 잭이 잔을 내려놓았다. 난 취하지 않았어. 알아들어? 내가 그 자식한테 얼마를 걸었는지 알아? $1,000짜리 50장. 꽤 큰데? $1,000짜리 50장이라고. 잭이 말했다. 2대1로 25,000불을 벌어들이는 거지. 그러니 너도 그 자식한테 걸어 제리.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군. 내가 말했다. 내가 무슨 수로 그 자식을 이기겠어? 무슨 수로 그 자식을 이기겠냐고. 그러니 당연히 그 자식한테 걸어야지. 알았어. 일주일 동안 난 한숨도 못 잤어. 잭이 말했다.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걱정으로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어. 잘 수가 없었어. 제리. 잠을 못 잔다는 게 어떤 건지 자네 몰라. 물론 나야 모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게 다야. 도저히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몸을 돌보겠어? 안 됐군. 자넨 몰라 제리. 잠을 잘 수 없다는 게 뭔지. 물을 좀 타. 내가 말했다. 11시가 가까워졌을 때 잭은 나가 떨어졌고 나는 그를 침대에 눕혔다. 마침내 그는 잠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나는 그가 옷 벗는 것을 도와주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푹 자게 될 거야 잭. 내가 말했다. 그렇겠지. 잭이 말했다. 이제 잠이 올 거야. 잘 자 잭. 잘 자 제리. 제리. 자넨 내 유일한 친구야. 오 빌어먹을. 내가 말했다. 자넨 내 유일한 친구야.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
그만 자. 내가 말했다. 잘 거야. 제기 말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호건이 책상 앞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더니 물었다. 그 친구는 잠들었어? 골아떨어졌어. 취해서라도 자는 게 낫겠지? 호건이 말했다. 그럼 기사들한테 설명하자면 시간 꽤나 걸리겠지만 말이야. 호건이 말했다. 이제 나도 자러 가야겠어. 내가 말했다. 잘 자. 호건이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8시쯤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식사를 했다. 호건은 2명의 고객을 데리고 헛간으로 운동하러 가고 없었다. 나는 그들을 버리고 헛간으로 갔다. 하나, 둘, 셋, 넷. 호건이 그들을 위해 숫자를 세고 있었다. 안녕, 제리. 잭도 일어났어? 아니, 아직 자.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시내로 갈 짐을 꾸렸다. 9시 반쯤 옆방에서 잭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나도 따라 내려갔다. 잭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호건도 들어와 옆 테이블에 앉았다. 어때, 잭? 내가 그에게 물었다. 나쁘진 않아. 잘 잤어? 호건이 물었다. 아주 잘 잤어. 잭이 말했다. 입이 좀 텁텁하지만 머리는 맑아. 그래, 호건이 말했다. 좋은 술이란 증거지. 술값도 계산서에 포함시켜. 잭이 말했다. 몇 시쯤 시내로 갈 거야? 호건이 물었다. 점심 전에. 잭이 말했다. 11시 기차로. 앉아, 제리. 잭이 말했다. 호건이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나는 테이블에 앉았다. 잭은 그레이프 프루트를 집어먹었다. 씨는 반란에 손가락에다 뺏고는 접시에다 털었다. 어젯밤에 내가 곤죽이 된 것 같은데 그가 입을 열었다. 좀 드시긴 했지. 멍청한 소리를 짓거린 것 같단 말이야. 뭐 그다지. 호건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가 물었다. 더 이상 그레이프 프루트는 먹지 않았다. 사무실 앞에 있군. 혹시 내가 이번 시합 판돈에 대해 뭐라고 떠들었어? 잭이 물었다. 숟가락으로 그레이프 프루트를 콕콕 찍어대면서. 여종업원이 햄과 계란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그레이프 프루트를 치웠다. 우유 한 잔 더 갖다 줄래요? 잭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갔다. 내가 월컷에서 5만 달러를 걸었다고 했었지? 내가 말했다. 그랬군. 잭이 말했다. 너무 거금이야? 기분이 썩 좋진 않군. 잭이 말했다. 자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잭이 말했다. 그 자식은 타이틀을 엄청 원해. 사람들은 제대로 찍은 거고. 붙어봐야 아는 게 시합이야. 아니야. 그 자식은 엄청나게 타이틀을 원하고 돈덩어리야. 1,000달러짜리 50장이면 큰 돈이야. 내가 말했다. 이건 사업이야. 잭이 말했다. 난 이길 수 없어.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일단 링에 올라가면 자네한테도 기회는 생겨. 아니야. 잭이 말했다. 난 끝났어. 이 경기는 내겐 이제 사업일 뿐이야. 몸은 어때? 아주 좋아. 잭이 말했다. 내게 필요한 건 잠이었어. 잘 될 것 같군. 멋진 쇼를 보여줄 거야. 잭이 말했다. 식사를 끝낸 후 잭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온 뒤로 처음으로 마누라한테 전화를 거는군. 호건이 말했다. 편지는 매일 썼어. 그래. 호건이 말했다. 달랑 2센트 드는 편지. 호건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흑이 남마사 블루스가 우리를 마차로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잘 가세요, 브레넌 씨. 블루스가 기차 앞에서 말했다. 그 친구 뚜껑을 날려버리세요. 잘 있어. 잭이 그렇게 말하며 블루스에게 $2를 주었다. 그를 위해 이제껏 열심히 일했던 블루스는 실망한 눈치였다. 내가 $2를 쥐고 있는 블루스를 바라보고 있자 잭이 나에게 말했다. 호건이 계산서에다 다 넣어놨더라고. 안마값까지 청구했던데? 시내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표를 모자에 들린 띠에 끼우고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만 내다보았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내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내에게 오늘 밤은 셸비 호텔에서 묵을 거라고 했어. 가든 경기장에서 모퉁이를 돌면 바로 나오는 곳이야. 내일 아침이면 집에 갈 수 있겠지?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말했다. 부인이 자네 시합 보러 온 적 있었지? 아니, 아내는 내 시합 본 적 없어. 시합을 끝내고 곧장 집으로 가려 하지 않는 걸 보면 자신이 형편없이 깨어지리라 예상하는 듯 했다. 시내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타고 셸비 호텔로 갔다. 종업원이 나와 짐을 가져간 사이 우리는 안내 데스크로 갔다. 방값이 얼마요? 잭이 물었다. 저희는 2인실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말했다. 2인실 요금은 $10입니다. 꽤 비싼 걸. $7짜리도 있습니다. 욕실은 있어? 물론이죠. 오늘 여기서 자, 제리. 잭이 말했다.
무슨 소리? 내가 말했다. 난 매형 집에 가 잘 거야. 자네한테 반값 내란 뜻 아니야. 2인실 요금 내고 혼자 쓰기 아깝잖아. 숙박에 쓰세요. 238호 브레넌시. 직원이 말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 2개가 놓여있고 욕실도 있는 멋지고 넓은 방이었다. 아주 좋군. 잭이 말했다. 우리를 데려온 종업원이 커튼을 젖히고는 짐을 방으로 옮겼다. 잭이 가만히 있어서 내가 종업원에게 25센트를 주었다. 잭은 세수를 하고 나더니 요기를 하러 나가자고 했다. 우리는 지미 헨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반쯤 먹었을 때 존이 들어와 합석했다. 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중은 어때, 잭? 존이 그에게 물었다. 잭은 맛있게 점심을 먹어 치우고 있는 중이었다. 옷을 입고도 통과할 수 있어, 잭이 말했다. 그는 체중 조절엔 신경을 쓴 적이 없었다. 타고난 웰터급 선수로 살이 찌는 일이 없었다. 호건의 건강관리소에 있으면서 체중이 더 준 상태였다. 그래, 그건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거지, 존이 말했다. 그게 유일하지, 잭이 말했다. 점심을 먹은 우리는 개체량을 하기 위해 가던 경기장으로 갔다. 시합을 뛰려면 3시까지 147파운드가 되어야 했다. 잭은 수건을 두른 채 체중계에 올라섰다. 체중계 막대는 아직 꼼짝하지 않았다. 월컷도 체중을 재려고 도착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어디 얼마나 나가나 보자고, 잭. 월컷의 매니저인 프리드먼이 말했다. 좋아, 다음엔 저 친구야. 잭이 턱으로 월컷을 가리켰다. 수건은 내려놓지, 프리드먼이 말했다. 얼마지? 잭이 체중을 재는 요원들에게 물었다. 143파운드. 뚱뚱한 사내가 눈금을 확인하고는 말했다. 잘 줄였군. 잭, 프리드만이 말했다. 저 친구도 따라야지, 잭이 말했다. 월컷이 다가왔다. 그는 금발의 헤비급 선수 같은 넓은 어깨와 팔뚝을 가지고 있었다. 다리는 그다지 길지 않았다. 잭의 키가 머리통 반만큼이나 더 컸다. 안녕하시오, 잭. 그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흉터투성이었다. 그래, 잭이 말했다. 어때? 좋수다. 월컷이 말했다. 그는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벗고 체중계 위에 올라섰다. 그의 어깨와 등은 내가 본 것 중 제일 넓었다. 146파운드 그리고 12온스. 월컷은 체중계에서 내려와 잭을 향해 씩 웃어 보였다. 존이 월컷에게 말했다. 잭이 자네보다 4파운드가 덜 나가는군. 리행에 올라가면 더 차이가 날 거요. 월컷이 말했다. 난 이제 가서 뭘 좀 먹을 테니까. 우리는 잭이 옷을 벗어둔 곳으로 돌아왔다. 잭이 옷을 입으며 내게 말했다. 저 친구 얼굴이 엉망인걸? 엄청 얻어맞은 것 같지? 그러게, 잭이 말했다. 때리는 건 어렵지 않겠어. 어디 갈 거야? 잭이 옷을 다 입자 존이 물었다. 호텔로 갈 거야, 잭이 말했다. 준비는 다 해놨겠지? 그럼, 존이 말했다. 다 해놨지. 난 잠깐 누워있을 거야, 잭이 말했다. 7시 15분쯤 갈 테니까 같이 식사나 하자고, 존이 말했다. 그러지, 잭이 말했다. 호텔 방으로 올라온 잭은 신발과 외투를 벗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편지를 썼다. 몇 번 힐끔거렸는데 잭은 잠을 자지는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누워만 있었고 어쩌다 한 번씩 눈을 뜨곤 했다. 그러다 벌떡 일어나 앉더니 물었다. 크리비지 게임이나 할까, 제리? 좋지, 내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여행 가방을 가져와 카드와 크리비지 게임판을 꺼냈다. 우리는 크리비지를 했고 그가 3달러를 땄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존이 들어왔다. 자네도 크리비지 할래, 존? 잭이 그에게 물었다. 존이 모자를 벗어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는 온통 젖어 있었다. 코트도 완전히 젖어 있었다. 비가 와? 잭이 물었다. 퍼부어, 존이 말했다. 길이 꽉 막혀서 택시에서 내려 걸어왔어. 이리 와서 크리비지나 하자고, 잭이 말했다. 가서 밥을 먹는 게 좋겠어? 아니야, 잭이 말했다. 아직 생각 없어. 결국 둘은 30분가량 크리비지를 했고 잭이 그에게서 1달러 30센트를 땄다. 이제 식사하러 나가자고, 잭이 그렇게 말하더니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비가 오네. 그럼 그냥 호텔에서 먹자, 존이 말했다. 좋아, 잭이 말했다. 밥값 내기 한 판 더 해. 잠시 뒤 잭이 일어나며 말했다. 자네가 사야겠어, 존?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커다란 식당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왔다. 잭은 존과 다시 크레비지 게임을 했고 그에게서 2달러 30센트를 땄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잭은 존이 가져온 가방에서 운동 셔츠를 꺼낸 후 칼라가 달린 셔츠를 벗고 그것으로 갈아입었다. 그 위에 스웨터도 덧입었다. 밖에 나갔을 때 감기가 들지 않으려고. 그러고는 경기복과 가운을 가방에 넣었다. 준비 다 됐지? 전화해서 택시를 부를게. 존이 잭에게 말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택시가 대기 중이라는 신호였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호텔 밖에 있는 택시에 올라탔다. 비가 거칠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가던 경기장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표는 매진이었다. 탈의실로 가는 길에도 사람들이 넘쳐나 거기까지 1마일은 되는 듯 느껴졌다. 실내는 칠흑처럼 어두웠고 링 위에만 조명이 비치고 있었다. 다행이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야구장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말했다. 관중이 엄청나군. 잭이 말했다. 가든에서 열리는 시합치고는 큰 시합이니까. 날씨가 엉망인데도 참 많이도 왔네. 잭이 말했다. 존이 경기요원 둘과 탈의실로 들어왔다. 잭은 가운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앉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경기요원들이 잭의 어깨너머로 무언가를 살폈다. 잭이 고개를 들고 존에게 물었다. 그 자식 입장했어? 막 입장했어. 우리도 입장했다. 월컷은 벌써 링 앞에 서 있었고 관중들이 그에게 요란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링 위로 올라가더니 두 주먹을 모으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관중들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는 자리에 앉았다. 잭이 관중들 사이로 들어가자 역시 박수갈채가 터졌다. 아일랜드 출신인 잭은 늘 같은 아일랜드 출신들로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물론 뉴욕에서는 유대인이나 이탈리아 출신 선수들이 가장 인기가 많지만 이곳에서도 아일랜드 출신 관중들만큼은 잭에게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다. 잭이 링으로 올라가 로프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몸을 굽히자 월컷이 자기 코너에서 나와 잭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로프를 눌러주었다. 관중들에겐 근사한 모습으로 비쳤다. 월컷이 잭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아주 잠깐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인기 좋은 챔피언이 되고 싶은 모양이군. 잭이 그에게 말했다. 그 빌어먹을 손 내 어깨에서 치워. 진정하시지. 월컷이 말했다. 관중들에겐 이런 모습이 다 근사해 보였다. 시합 전의 선수들은 너무나도 신사적으로 보였다. 마치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듯 했다. 잭이 손에 붕대를 감는 동안 솔리 프리드먼이 우리 코너로 다가왔다. 존은 월컷의 코너로 건너가 있었다. 잭이 엄지를 붕대로 깔끔하게 감자 내가 손목과 손가락 관절 부위에 반창고를 2번 감아 붙였다. 이 봐, 프리드먼이 말했다. 그 반창고 어디서 구한 거야? 만져봐, 잭이 말했다. 부드럽지? 촌스럽긴. 프리드먼은 잭이 다른 쪽 손에 붕대를 감는 동안에도 줄곧 거기 서 있었다. 진행 요원들 중 하나가 글러브를 가져와 내가 끼어보고 이리저리 살폈다. 이봐, 프리드먼, 잭이 말했다. 월컷은 어느 나라 출신이야? 나도 몰라. 덴마크든가? 보헤미아 사람이에요. 글러브를 가져온 젊은이가 말했다. 링 가운데 선 주심이 선수들을 불렀다. 잭이 걸어나갔다. 월컷은 빙글빙글 웃었다. 둘은 마주보고 섰고 주심이 둘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 이봐, 인기 있는 친구. 잭이 월컷에게 말했다. 진정하시오. 월컷이 말했다.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월컷이라는 이름을 써나? 그거 깜둥이들 이름인데? 잘 듣게. 주심이 그렇게 말하며 둘에게 캐캐묵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 월컷이 잭의 팔을 붙들며 이렇게 말했다. 저 친구가 나를 이렇게 붙들었을 때 내가 쳐도 되나요? 손 치워, 잭이 말했다. 영화 찍는 게 아니라고. 둘은 각자의 코너로 돌아갔다. 내가 잭의 가운을 벗기자 잭은 로프에 등을 기대기도 하고 2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신발바닥에 송진가루를 묻혔다. 종이 울리자 잭이 뛰어나갔다. 월컷이 그에게로 다가왔고 둘은 글러브를 맞부딪혔다. 월컷이 팔을 내리는 순간 잭이 그의 얼굴에 레프트 펀치를 2방 날렸다. 권투에 관한한 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자였다. 월컷은 시종일관 턱을 바짝 당긴 채 잭을 쫓아다녔다. 그는 훅을 위주로 하는 선수라 양손을 아래로 내려놓은 채 움직였다. 그가 생각하는 거라고는 파고들어 강타를 날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파고들 때마다 잭이 그의 얼굴에 펀치를 날렸다. 잭은 마치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정해 놓은 자동기계 같았다. 잭이 왼 주먹을 들어 올리면 그것은 어느새 월컷의 얼굴에 꽂혀 있었다. 잭은 서너 번 오른쪽 주먹도 뻗었지만 그건 월컷의 어깨에 걸리거나 머리 위로 빗나갔다. 월컷은 전형적인 훅 위주 선수였고 그가 두려워하는 상대는 자신과 같은 스타일의 선수뿐이었다.
그는 치명타를 입을 만한 곳은 모두 가렸고 얼굴로 날아든 잭의 왼쪽 펀치 정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4라운드가 끝났을 때 월컷의 얼굴은 온통 찢어져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월컷도 매번 잭에게로 파고들어 강한 펀치를 날려 잭의 양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두 개의 크고 붉은 얼룩을 만들어 놓았다. 그가 바짝 파고들 때마다 잭은 그를 껴안고는 한 손으로 어퍼컷을 날렸다. 월컷이 양손으로 잭의 몸통을 가격할 때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서 경기장 밖길에서도 들릴 것 같았다. 그 뒤 3번의 라운드는 같은 양상이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았다. 줄곧 싸웠다. 우리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잭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원래 링에서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왼손만 자동기계처럼 뻗었다. 그의 왼손은 마치 월컷의 얼굴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잭은 상대와 밀착되어 있을 때 늘 침착했고 쓸데없이 땀을 빼지는 않았다. 접근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왔다. 두 사람이 우리 코너 쪽에 있을 때 나는 잭이 월컷을 껴안은 채 오른쪽 주면을 뺀에 올려치고 돌아 나와 다시 어퍼컷을 먹이는 걸 보았다. 월컷은 코피를 심하게 흘렸는데 자꾸만 코피를 잭의 어깨에 닦으려 했다. 그럴 때면 잭은 어깨를 재빨리 들어올려 그의 코에 다시 펀치를 먹이곤 했다. 월컷은 5라운드가 끝날 즈음부터 화를 넘어 정오심에 빠져든 상태였지만 잭은 흥분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 침착했다. 그는 확실히 상대의 화를 돋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키드 루이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자신의 방법이 능구렁이 키드에겐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키드 루이스는 잭이 그 방법을 쓸 수 없게 만드는 3가지 비열한 무기를 늘 새로 갖추고 나왔었다. 지금 잭이 서 있는 곳은 잭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교회만큼이나 안전했다. 월컷을 허둥거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마치 잭이 훅을 위주로 하는 오픈 복스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역시 그의 체질이었다. 7라운드가 끝났을 때 잭이 말했다. 왼팔이 점점 무거워지는군. 그 후로 그는 얻어맞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주도하고 있던 경기가 월컷에게로 넘어갔고 언제나 안전해 보였던 그의 자리가 공경에 처했다. 이제 그의 왼손은 월컷의 접근을 막아내지 못했다. 또한 빗나가기만 하던 월컷의 펀치가 적중하기 시작했다. 전과 다를 바 없는 듯 보였지만 잭의 몸은 끔찍한 펀치를 받아내고 있었다. 몇 라운드지? 잭이 물었다. 11라운드. 버틸 수가 없군. 잭이 말했다. 다리가 풀리고 있어. 월컷은 오랫동안 그를 두들겨 댔다. 그의 펀치는 마치 투수가 던지는 공이 포수의 글러브로 빠져드는 것처럼 잭에게로 꽂혔고 펀치의 무게는 바위 덩어리 같았다. 그는 펀치를 날리는 기계였고 잭은 그저 날아드는 펀치를 막으려 할 뿐이었다. 잭에게 꽂히는 펀치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었다. 라운드 사이에 나는 그의 다리를 열심히 주물렀고 그럴 때마다 그의 근육이 내 손 안에서 파르르 떨리곤 했다. 그의 몸은 곤죽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돼가? 그가 온통 부어오른 얼굴로 존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 녀석의 게임이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 잭이 말했다. 저런 을간이한테 나가 떨어지고 싶진 않아. 경기는 잭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어 갔다. 그는 더 이상 강하지 못했고 월컷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돈은 들어올 테니까. 이제 만족스럽게 마무리만 하면 되었다. KO로 지고 싶지는 않으니까. 공이 울렸고 우리는 잭의 등을 떠밀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월컷이 곧장 그에게로 다가들었다. 잭의 레프트 펀치가 월컷의 앞면에 꽂혔지만 월컷은 아래로 파고들어 잭의 몸통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잭은 마치 둥근 전기톱을 붙잡으려는 듯 그를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빠져나와 오른손을 날렸지만 빗나갔다. 월컷이 레프트 훅을 찔러 넣자 잭이 쓰러졌다. 그는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댄 채 우리를 보았다. 주심이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다. 잭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8배스 존이 잭에게 신호를 보냈다. 관중들의 함성에 묻혀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잭은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주심은 카운트를 하는 동안 계속 한 팔로 월컷을 가로막고 있었다. 잭이 다시 두 발로 제대로 버티고 서자 월컷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침착해 지미. 이렇게 고함치는 솔리 프리드먼의 소리가 들렸다. 월컷이 잭을 노려보며 다가갔다. 잭이 레프트 펀치를 먹였으나 월컷은 그저 얼굴을 흔들 뿐이었다.
그는 거리를 재면서 잭을 로프 쪽으로 밀어붙이고는 잭의 옆머리에 아주 가벼운 레프트 훅을 꺾어친 후 있는 힘을 다해 라이트 펀치를 가능한 한 낮게 잭의 몸통에 박아 넣었다. 그는 팬트의 벨트 5인치 아래를 가격했음에 틀림없었다. 가격해서는 안 되는 부위였다. 나는 잭의 얼굴에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두 눈이 툭 붉어져 나왔고 입이 벌어졌다. 주심이 월컷을 붙들었다. 잭은 앞으로 발을 옮겼다. 쓰러진다면 5만 달러가 날아갈 것이었다. 잭은 내장이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올 듯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가 일부러 아래를 친 건 아니에요. 잭이 말했다. 그냥 사고지. 관중들의 함성에 모든 소리가 묻혔다. 괜찮아요. 잭이 말했다. 두 사람은 우리 바로 앞에 있었다. 주심이 존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리 와, 폴란드 새끼야. 잭이 월컷에게 말했다. 존은 로프에 손을 올린 채 여차하면 던질 생각으로 수건을 들고 있었다. 잭은 로프에서 약간 떨어져 서 있다가 앞으로 한 걸음 뗐다. 마치 누군가가 짜내는 듯 그의 얼굴에 계속 땀이 흘러내리다가 큰 땀방울 하나가 코에서 뚝 떨어졌다. 덤벼보라고 잭이 월컷에게 말했다. 주심이 존을 바라보고 나서 월컷에게 계속하는 손짓을 보냈다. 들어와 이 군뱅이야. 월컷이 다가들었다. 그 역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어 보였고 잭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했다. 잭이 그의 얼굴에 왼손을 꽂았다. 관중들은 경기장이 떠나갈 듯 함성을 질러댔다. 둘은 바로 우리 앞에 있었다. 월컷이 그에게 두 방을 먹였다. 잭의 얼굴에 최악의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가 사력을 다해 버티고 있음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다. 내내 끔찍한 표정의 얼굴로 두 팔을 낮게 내린 채 월컷을 향해 펀치를 날렸다. 월컷이 커브해도 계속 월컷의 머리 쪽으로 거칠게 팔을 휘둘렀다. 그러다가 왼손으로 월컷의 사타구니를 가격했고 다음으로 자신이 얻어맞았던 바로 그 자리에 팬티 허리 아래쪽에 라이트 펀치를 꽂았다. 월컷은 쓰러지며 그곳을 감싸지고는 몸을 꼬매 대굴대굴 굴렀다. 주심이 잭을 붙잡고 그를 우리 콘으로 밀었고 존이 링 안으로 뛰어들었다. 경기장 안은 온통 함성의 도가니였다. 주심이 부심들과 얘기를 나눴고 잠시 후 장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가지고 링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월컷의 반칙성. 주심이 존과 얘기를 주고받더니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잭이 반칙 같은 걸 할 선수는 아니지만 그로기 상태에서 반칙을 해버렸어. 어쨌든 진 경기였어. 존이 말했다. 잭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가 글러브를 벗겨주자 두 팔을 내린 채 쓰러지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가 버텨내는 모습을 보니 그의 얼굴도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았다.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 존이 잭의 귀에 대고 말했다. 좋게 보여야지. 잭이 일어났다. 그의 얼굴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가운을 둘러주자 그는 한 손을 가운 안에 넣고 가만히 있더니 링을 가로질러 갔다. 사람들은 월컷을 돌보느라 잭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월컷의 코너에 몰려 있었다. 누구도 잭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가 월컷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미안하게 됐네. 잭이 말했다. 반칙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 월컷은 대꾸하지 않았다. 잔뜩 화가 난 듯했다. 이제 자네가 챔피언이야. 잭이 그에게 말했다. 재미 톡톡이 보기 바라네. 우리 애 좀 내버려둬. 솔리 프리드먼이 말했다. 그래 솔리. 잭이 말했다. 자네 애한테 반칙을 해서 미안하네. 프리드먼은 잭을 한번 쳐다보기만 했다. 잭은 우스꽝스럽게 쩔룩거리며 코너로 돌아왔고 우리는 로프 사이로 빠져나와 기자석을 지나 복도로 내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잭의 등을 두드리고 싶어 했다. 그는 가운 차림으로 관중들을 지나 탈의실로 향했다. 누구나 월컷의 승리를 예상했다. 가든 경기장에 걸린 판돈부터가 그랬다. 우리는 탈의실로 들어갔고 잭은 눈을 감고 들어누웠다. 호텔로 돌아가면 의사를 불러야겠어. 존이 말했다. 내장이 다 터진 것 같아. 잭이 말했다. 피를 먹을 미안하게 됐네 잭. 존이 말했다. 괜찮아. 잭이 말했다. 잭은 계속 두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놈들이 깜짝같이 배신하려 했던 게 확실해? 존이 말했다. 모건이랑 스타인펠트는 자네 친구잖아? 잭이 말했다. 멋진 친구들을 뒀어. 그는 누운 채로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끔찍하게 헬쑥했다. 엄청난 돈이 걸려 있는데도 자네 머리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다니 신기하군. 잭이 말했다. 자네도 보통 내기는 아니야 잭. 존이 말했다.
아니야, 제 얘기 말했다. 별거 아니었어.